네, 전략원의 이종원입니다. 방금 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전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전략맵 사업 결과를 오늘 좀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공유하는 자리고요.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죠? 이 점심시간 이후 첫 시간이라는 부담감이 있는데 AGI라는 또 타이틀이 있어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호기심이 많고 흥미로우실 텐데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저희는 준비하면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이게 특허 쪽과 표준 쪽을 같이 엮기가 힘든 분야여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이제 아직 결론을 이제 최종 도출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 전까지의 저희 나온 결과들을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장님께 설명해 주셨듯이 표준을 특허 관점에서 앞단에서부터 좋은 표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R&D와 표준을 지원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전주기에 걸쳐서 이제 많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표준 특허 전략맵 사업은 맨 앞단에서 이제 R&D 과제 자체를 도출할 때 이제 표준 특허 뷰 관점에서 한번 우리도 R&D를 한번 도출을 해서 그 도출된 R&D를 가지고 또 차곡차곡 뒷단에서 표준 특허를 창출해보자, 이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부터 해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 전에 과기부나 우리 산업부에 미리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표준 특허 관점에서 이슈가 있는 그런 과제를 일단 탑다운으로 수요 조사를 받은 다음에 그 중에 선정 절차를 거쳐서 올해는 이제 그 AGI 분야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두 개 분야가 선정이 돼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 AGI 분야도 이제 그 과제가 이제 선정이 된 이후에 그 전략위원회를 꾸려서 유망기술 도출은 저희가 이제 표준 분석하고 특허 분석, 이제 표준 분석은 저희가 이제 완벽한 델파이 방식은 아닌데 전문가 설문 방식으로 해서 어떤 정성적인 요소고요. 그 다음에 특허 평가는 뒤에 보시는 7가지 지표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서 정성과 정량적인 관점에서 유망기술을 도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전략위원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표준 특허를 앞단에서부터 확보할 수 있는 R&D 과제를 대정부에 제언을 하는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제언을 하는 거 외에도 또 저희가 이제 뒤에 이제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각 유망기술별로 어떠한 흐름들이 있는지 기술적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사들의 흐름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그 연구자분들이 이쪽 방향에서 연구를 하실 때 좀 참고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참고 자료 분석도 저희가 함께 실시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이제 AGI인데요. AGI에 대한 뭐 정의는 뭐 이제 많이 아실 거고, 근데 뭐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확립돼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혹자는 왜 GAI가 아니고 AGI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안에 있는 명칭 자체가 이게 이제 어떤 강학상의 용어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떤 개념에 의해서 도출된 약간 신조어 같은 그런 단어이다 보니까 제너럴이 뭘 의미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 또 정의하시는 분마다 다 제각각인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한 가지 이제 뭐 명확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태스크 스페시픽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특정 주어진 과업만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인간처럼 여기 보시는 생각하고 학습해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AI를 이제 AGI라고 많이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지금 이제 ASI까지 초지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진짜 이제 머지않아서 저희 이제 아들내미가 아이언맨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수없이 본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자비스가 요 정도 와 있다고 보면 되겠죠. 뭐 그 아이언맨 1이나 2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그런 아이언맨을 조립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이런 협의의 인공지능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점점 3나 4에 가면서 스스로 수트를 입히고 스스로 출격을 하고 그런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이제 AGI 모습을 보이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비전에 다 투영이 됐죠. 비전은 인간의 학습 능력과 그런 추론 능력, 실제 실행하는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걸 보이면서 슈퍼 인텔리전스의 문턱에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지능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어서 저희 이제 특허적으로 또 이제 표준 특허적으로는 어떻게 바라가야 될지 그 부분을 분석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GI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특허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테크트리를 짜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분류 체계를 짜는 게 사실 뭐 시작의 반이라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출발점입니다. 이제 크게 사고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습득을 해서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그거를 둘러싼 환경 하에서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크게 4가지 중분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지 표현과 기억 성장, 체화 연결, 그 다음에 신뢰 안전, 요 크게 이제 4분류는 저희가 뭐 이렇게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과기부의 ICT R&D 로드맵 자료도 있고요. 또 표준화 로드맵 자료도 있고, 또 여러 저작권위원회에서 또 분석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AI 그 안전연구소에서 분석한 내용도 있고, 그런 이제 뼈대들을 전부 다 모아다가 저희가 나름대로 표준과 특허 관점에서 쭉 펼쳐보았고, 그 펼쳐본 그 여러 가지
기술 구성 요소 중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전략위원 분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총 여기 17개 소분류를 또 도출을 했고요. 그래서 인지표현 쪽에서는 기존에는 어떤 통계적인 의미에서 무언가를 도출을 하고 거기서 도출된 값으로 인해서 추론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에이자에서는 어떤 맥락, 의미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졌고, 또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텍스트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호나 그래픽으로 그것들을 쪼개가지고 그것을 합쳐서 다시 봄으로 인해서 그런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인지의 방법이 조금 더 고도화됐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눴고요. 기억성장 쪽에서는 이제 평생 학습이죠.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되 그것들을 스스로 반성을 하고 계속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 좀 중점적으로 봤고요. 체화 연결은 뭐 요새 이제 인바디드 AI라고 해서 이제 어떤 로봇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인지나 감각을 통해서 학습한 것들을 어떻게 실세계에서 그걸 구현을 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어떤 교감이나 어떤 체화 모델의 최적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AI 쪽으로 저희가 소분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R&D 관점, 그러니까 뭐 예타 관점에서는 이제 이 앞에 3가지 소분류 까지만 다뤘었는데, 이제 저희가 특허랑 표준도 같이 아울러 되다 보니까 이제 AI 세이프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AI 세이프티 쪽도 저희가 5개 소분류를 해서 편입을 했습니다. 이 17개 소분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한 대수 더 내려가서 28개의 저희가 중점 기술이라고 불렀는데요. 중점 기술을 도출을 했고요. 이 중점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각각의 표준과 특허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도출 결과 과정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뼈대에서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식을 해서 처음으로 히팅된 건수의 볼륨이 한 10만 건 정도 됐습니다. 이 10만 건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모든 구성 요소들을 다 아우르는 스코프였고요. AGI라는 게 강학상 용어가 아니라 유행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신조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AI 기술하고 AGI 기술을 어떤 특허 검색을 위한 키워드로 딱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차세대 기술, 뭐 AGI나 뭐 보안 쪽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이런 개념들이 사실 특허 분석할 때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서 그 특허의 모집단이 많이 좌우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AGI로 너무 좁히다 보니까 건수가 또 너무 적게 나와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지표 분석을 하기에는 또 너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적절히 그 중간선을 찾았고요. 그래서 그 10만 건에서 적절히 필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유효 데이터를 한 9,000건 정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중점 기술별로 그 유효 기술의 현황이 있고요. 보시면은 한 중점 기술당 거의 500건이 넘는 게 거의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가 않았고, 그나마 여기 보시면은 한 800건 정도 되는 심층 추론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체화 연결 쪽에 평생 학습 관련된 분야, 그 다음에 그 마찬가지로 체화 연결 쪽에 협업 관련된 분야에서 그나마 800에서 1000건 정도로 많이 저희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효 데이터를 가지고 유망기술 도출하기 전에 대략적인 랜드스케이프를 좀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연도별 동향에서 보듯이 아까 앞선 오전 세션에서 특허 출원 건수는 어느 분야를 조사해도 다 늘어난다 라고 했는데, 뭐 맞습니다. 보통 웬만한 특수한 경우 아니고는 늘어나는데, 그런 늘어나는 경향성을 이 미공개 구간을 통해서 좀 더 한 단계 더 미래를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1년 6개월이라는 미공개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 내에서조차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AGI와 관련된 특허 출원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별 현황을 보시면 요새 이제 차세대라는 타이틀이 들어간 모든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이 다 과반수 이상입니다. 과반수 이상으로 나오는데 AGI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중국이 출원을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 미국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기술별로는 그나마 볼륨이 큰 3개 기술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그 기술 분야들이 이제 최근 구간에서도 출원 증가율이 좀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서 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또 특허 출원과 기술 개발이 좀 더 활발하다라는 것을 좀 엿볼 수 있고요. 국가별 포션을 이제 저희가 내외국인으로 좀 나눠봤는데, 저희가 내국인을 나눠서 보는 이유는 출원된 국가의 어떤 시장성을 간접적으로 유추해보기 위해서인데요. 그 중국이 뭐 과반수 이상의 그 많은 출원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외국인 출원량은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대부분의 중국 특허의 출원 경향이 대부분 자국 내로 이루어져 있고, 국내 중국 내 출원에 아직은 많이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출원 비율도 높고 내국인의 출원도
좀 많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대략적으로 또 외국인의 출원 비중이 대략적으로 좀 높게 나타납니다. 그 주요 출원인 탑 20을 뽑아봤는데요. 뭐 중국이 볼륨이 크다 보니까 이제 바이두나 핑한 테크놀로지 같은 하웨이, 텐센트 같은 그런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를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통적인 AI 강자들, MS나 IBM, 인텔, 그 외에 이제 딥마인드를 인수한 구글이나 아니면 어떤 엔비디아, 이제 메타 이런 데들도 좀 상위권에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애틀이나 이제 카이스트, 이런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조금 상위권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탑 20의 어떤 연도별로도 해봤는데요. 아까 이제 앞에서 봤던 출원인 중에 좀 이제 다소 낯선 출원인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다크트레이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MP로 좀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AI 기반 보안 관련돼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를 다수 사는 것으로 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운마이는 이제 영국계 딥테크 기업인데, 이쪽도 좀 특허 활동이 좀 활발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지금 이제 좀 익숙한 그런 플레이어들도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특허 관점에서의 또 그런 플레이어들도 저희가 좀 뜻하지 않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출원인들의 특허를 이제 중점 기술별로 좀 매핑을 해보니까 비어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뭐 다각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아직까지 출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공백 영역으로서 우리가 조금 먼저 진입을 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도 있고, 글로벌 기업조차 진입이 안 돼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특허나 이제 표준 관점에서 창출이 쉽지 않다. 이제 그런 두 가지 중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 밑에 있는 쪽이 아까 말씀드린 AI 세이프티 쪽인데, 이쪽은 생각보다 우리나라 특허들의 그 피인용 지수도 높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7번이 이제 인지 운동 통합 쪽인데, 이쪽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특허 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아. 근데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치중하지 않는 분야로 좀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드스케이프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경쟁력들을 어떤 CPP나 PFS 지수로 제가 매핑을 해봤는데요. 뭐 CPP는 이제 인용이 얼마나 많이 됐느냐, 그래서 기술 영향력이라고 해서 특허의 질적 그런 지표를 엿볼 수 있는 지표고, PFS는 이제 패밀리의 사이즈를 통해서 이 특허가 얼마나 시장력이 넓은지 높은지 볼 수 있는 건데요. 기술 분야로 따지면 이제 24번 쪽이 아까 AI 세이프티 쪽에 그 탈옥 그 감지 기술 쪽이었는데요. 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좀 이렇게 좀 독보적으로 영향력과 시장력이 높은 걸로 나왔고, 그 출원인별로는 이제 엔비디아나 MS가 조금 일사분면 쪽에 위치를 하면서 좀 질적으로도 좋은 특허, 그 다음에 마켓 측면에서도 좀 영향력 있는 특허들을 많이 내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이제 랜드스케이프를 받고 본격적으로 유망 기술을 도출을 했는데요. 그 표준 평가는 여기는 이제 5가지 지표, 그다음에 특허 평가는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저희가 활용도 까지 고려를 해서 정량적으로 최대한 객관화를 해보려고 하면서, 이 표준평가는 사실 AGI가 이제 막 출현하는 그런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화 기구별로 표준화 그 상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막 기고 단계, 프로포절 단계 그런 상황을 좀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정성적으로 좀 평가를 받았고요. 이 두 가지 점수화된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전문가, 이제 전략위원분들이 최종 이제 6개의 유망 기술을 도출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갈수록 좀 점수가 좋게 나왔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맨 위에 보시면은 AI 컨텐츠의 이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어떤 탐지나 진위 이런 파악 기술은 표준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특허 관점에서도 점수가 또 상위권에 위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원래 이 과제를 착수하기 전에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표준과 특허의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맞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화 연결 쪽에서 체화 모델 최적화 쪽, 그쪽에 2개 기술, 그 다음에 그 LMM 모델 경량화 쪽, 그쪽하고 이제 에이전틱 포함해서 3개 기술이 이제 상위권에 포진했는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표준 가능성은 높게 봤는데 특허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쪽 분야들이 대부분 이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허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는 비교적 특허로 출원이 안 돼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GI의 개념을 가장 많이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근접한 기술이다 보니까
최근 미공개 구간에 묻혀 있어서 아직 수치적으로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고요. 그 인지 표현 쪽에 인지랑 운동 통합 기술 쪽까지 해서 이렇게 도출이 됐고, 저희가 이제 최종 사실은 이제 이 점수가 저렇게 나래비가 세워졌긴 했어도 이게 뭐 정량적인 결과가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필드에 계신 또 전략위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또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좀 특이하게 저희가 분석해서 나온 결과하고 전략위원들의 의견이 또 크게 다르지 않아서 거의 순서대로 저희가 유망기술 도출이 됐고, 첫 번째, 두 번째 기술만 병합을 하고 나머지 이제 그 기억성장 쪽에서는 조금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그쪽 기술들은 일부 기술을 차용을 해서 좀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최종 6개 기술을 저희가 도출을 했고, 기술 수요 조사서를 작성을 해서 지난 8월에 저희가 IITP에 제언을 하는 방식으로 등록을 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준특허 관점에서 유망기술 도출이 되고 이게 실제 R&D 정책으로 제언이 되는구나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부터는 그 이제 6개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각 기술별로 좀 세부 트렌드를 좀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예상대로 많이 흘러서 앞에 유망기술 6개 중에 제가 이제 사실은 고민하다가 이제 다 넣었긴 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두 개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또 연말에 잘 다듬고 마무리를 해서 저희 이제 표준특허 센터 포탈에 자료를 또 업로드를 해드려서 누구나 또 보실 수 있고 또 요청을 하시면 액세스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 유망 기술을 저희가 이제 매핑을 해보니까 모두 이제 특허와 표준 관점에서 다 높게 나왔고, 유망 기술 1번 같은 경우에는 활용성도 되게 높게 나와서 약간은 3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포지션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6개 중점 기술, 유망 기술에 대한 유효 특허를 여러 가지 기술 관련성, 표준 관련성 이런 것들 고려를 해서 핵심 특허까지는 아니고 주요 특허들을 또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효 특허 가지고는 저희가 키워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유효 특허 중에서도 이제 인용관계가 잘 드러나는 미국 특허를 가지고 인용관계 분석, 그 다음에 주요 특허를 가지고 IP 히스토리하고 심층 분석, 특허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성 분석한 내용들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기술 관계 인용도 분석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용어들을 좀 카테고라이제이션 좀 하는 데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와이포에 있는 기술들을 좀 활용을 했고요. 첫 번째 그 AI 세이프티 중에 여기 지금 은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탐지랑 진입 기술로 수정을 했습니다. 기술에서 이제 키워드를 이제 과거하고 최근 3년을 좀 나눠서 봤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뭐 워터마크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보다 직접적으로 딥페이크라는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텍스트 기반의 문서의 진위와 또 출처를 그런 판가름하는데 중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좀 더 고도화된, 지능화된 그런 은닉 기술에 대해서 AI 기반으로 탐지하기 위한 기술들이 특허에도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술 인용 관계는 이제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나 또 그런 그 진위 기술을 판단하기 위한 비디오, 오디오 그런 판별하는 기술들이 가장 눈에 띄고 각각 인용하는 인용과 피인용을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임을 알 수 있었고요. 주요 출원인은 이제 뭐 삼성전자, 텐센트, 바이두, 엔비디아, 뭐 구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좀 약간 높게 나온 거는 그 2017년인가요? 18년도쯤에 이제 내부적으로 AI 리서치 센터를 좀 발족을 했는데, 그때 발족이 되면서 조금 AI 관련된 특허들이 좀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또 C2PA라는 또 사실상 표준화 기구가 있는데 그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쪽 관련된 좀 특허를 많이 내서 선두로 이렇게 좀 마킹이 된 것 같습니다. 요 인용관계를 보시면 요 이제 보시는 방법이 화살표가 이렇게 나로부터 나가는 방향이면 이제 삼성전자가 구글의 특허를 인용을 했다는 거고요. 화살표를 받으면 그 상대방이 내 특허를 인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는 이제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자기 여기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서클은 자기 특허를 인용한 자기 인용인데요. 다른 경쟁사의 특허들을 잘 머지를 해서 또 자기 기술로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뭐 가장 주목할 건 여기 구글 보시면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다 구글 특허를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이쪽이죠.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구글이 AI 쪽 특히 AGI 쪽 방향, 또 거기에 대한
뭐 신뢰나 안전 이쪽에도 좀 관심이 많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 기술 흐름도를 국내랑 국외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국내는 뭐 이제 당연히 컨텐츠 어떤 무결성 그런 것을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 판별을 하고 나중에 딥페이크도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해외 기업들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뭐 처음에는 이제 콘텐츠 식별 쪽에 출발을 했지만 이런 딥페이크에 관련된 그런 특허들이 한 2-3년 먼저 출연이 됐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AI 모델 자체의 어떤 그런 무결성을 위한 그런 특허들을 먼저 선점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쪽 AI 세이프티 쪽이 뭐 공백 영역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특허가 상대적으로 좀 기술력이 높다고 했는데 이런 흐름적으로는 또 시기가 다소 우리가 쫓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선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좀 도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개별 특허들이 또 궁금하실까봐 이런 예시 특허들도 몇 개 뽑았고 저희가 요 작업은 이제 좀 더 업데이트해서 그 사이에 나와 있는 미공개 구간에 있는 특허라도 또 그 사이에 공개가 된 게 있으면 업데이트해서 또 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쪽 분야 포함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 AGI 쪽을 보면은 이제 표준 관점에서는 JDC1의 뭐 40이나 이런 전통적으로 그런 공적 표준화 기구에서의 활동도 있지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보니까 C2PA라든지 오닉스라든지 이런 사실상 표준화 기구에서 자기들이 먼저 주도권을 형성을 해서 어떤 세계의 흐름을 가져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적 표준화 못지않게 이제 사실상 표준화 기구에서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표준화 흐름을 쫓아가야 되겠고요. 사실 뭐 이런 뭐 딥페이크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판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AGI 관점에서는 사람 피부 속에 혈류의 흐름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요거까지 이제 판별을 하는 특허들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텍스트나 이미지 기반에서 벗어나서 모든 가능한 수단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정보로부터라도 저희가 범용적으로 그런 것들을 탐지하고 어떤 진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특허들을 좀 선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사점을 좀 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5개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그 포털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저한테 또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